올라,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비행기 첫 번째 비행편을 타고 미국 아틀란타로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많은 곳들이 있지만 남미는 그 중에서도 정말 멀게 느껴지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의 정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남미를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곳을 경유하는 중동 항공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미국 항공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유를 해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만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항공사를 이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미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유만 하더라도 미국 입국 허가서 같은 이스타를 발급받아야 하고 해서 조금은 번거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일정과 가격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미국 항공편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장시간 비행하면서 영화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한데 남미로 향하는 비행기라 그런지 이 남미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여성화가 프리다 칼로의 일대기를 다룬 프리다라는 영화를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아르헨티나 여행에서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멕시코에 있는 프리다 칼로의 집을 가고 싶어서 멕시코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조금 겁이 나는 거예요. 혼자 가기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멕시코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아직 멕시코 가는 비행기 티켓은 끊지 못했는데 과연 저는 멕시코에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행은 한국에서 미국 아틀란타까지 14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 2시간 반 정도의 이제 경유를 거쳐서 애틀랜타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는 10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이 걸렸어요. 총 비행 시간만 합치면 24시간 정도인데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별로 길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드디어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사전에 예약한 택시나 레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4, 50분 정도 걸려서 드디어 2달간 살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랜선 집들이를 좀 같이 해보실까요? 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복도와 함께 거실이 바로 펼쳐지는데요. 이 집의 주인은 스위스 출신의 한 탱고 댄서인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겨울이다 보니까 스위스로 돌아가 있어서 집이 비게 되어서 저에게 집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춤뿐만이 아니라 미술에도 조예가 깊은지 정말 집을 너무 멋지게 꾸며두었더라고요. 저렇게 스탠드 밑에도 이런 기름통 같은 걸로 예사롭지 않게 되어 있고 마치 집 자체가 하나의 현대 미술관 같은 그런 멋진 분위기가 느껴지는 집이었어요. 복도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부엌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부엌에 한번 가보실까요?
부엌은 원래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집이라 그런지 되게 여러 가지 식기구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되게 이용하기가 편했고, 이렇게 와인잔도 너무 예쁜 와인잔이 있더라고요. 부엌이 넓어가지고 이것저것 요리하기도 편할 것 같고, 정말 내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집이었어요. 식기세척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양념이나 기름도 이미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부엌 한켠에 이제 한국에서 사온 라면이나 통조림, 양념 이런 것들을 늘어놨는데, 아무래도 2달 동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한식이 그리울 것 같아서 한국에서 챙겨왔는데, 여기서도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조금 비싼 편이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챙겨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제가 2달간 지낼 방인데요. 이렇게 옷을 걸 수 있는 옷걸이가 있고, 대박인 게 천장 높이가 엄청 높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유럽 집들 천장 높은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한국 가면 천장이 뭔가 되게 낮게 느껴질 것 같아요. 방에서 나오면 이렇게 좁다란 계단을 따라서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2층, 3층에도 조그만 방과 화장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장기적으로 머물 때 사실 외국인이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에어비앤비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보면 엔간한 집들이 거의 가격이 한 달에 $700, $800 그리고 $1000에 가까이 육박하는 매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르헨티나 물가에 비해서 집값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생활하는 친구나 주변 사람의 좀 도움을 받아서 집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게 좀 어렵다면 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구하는 게 그래도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맨 꼭대기층에 있는 다용도실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옥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옥상에서는 이렇게 빨래도 널어놓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저쪽에 이 아사도라는 아르헨티나식 숯불구이 갈비를 해먹을 수 있는 그 화로가 있더라고요. 날이 정말 좋았는데 조금 더 걸어가 보면 치우는 게 엄청 이를 것 같긴 한데, 이런 화로에 고기를 잔뜩 구워서 옥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정말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정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햇살이 잘 드는 운동도 할 수 있고 간단한 연습도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탱고를 배우러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시는 분들은 거실이 되게 넓거나 이런 작은 스튜디오가 딸려있는 집을 구하게 되면 따로 대관을 하지 않고도 레슨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고 해요. 이런 공간이 있는지 보시고 집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번 생에는 이런 집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행 와서라도 이런 좋은 공간에서 한 몇 달 살아보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집을 둘러본 뒤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사도 갈비를 먹으러 고깃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들이 쭉 벽에 붙어있는 아르헨티나 느낌이 물씬 나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엠파나다도 테이블 위에 먹음직스럽게 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날 마트에 장을 보러 왔는데요. 저는 외국에 이렇게 나오면 장 보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또 이 나라에서 유독 싼 것, 비싼 것들을 확인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아르헨티나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와인, 그 중에서도 말백 와인이 정말 저렴하고 종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의 와인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쭉 늘어져 있는 이 와인들은 가격대가 800페소에서 1000페소, 2000페소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면 지금 현재 환율로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2,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사이대의 와인들인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둘세데 레체는 우유를 이렇게 졸여서 카라멜처럼 달콤한 맛이 나는 아르헨티나의 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스크림이랑 먹기도 하고 이 둘세데 레체가 들어간 과자도 있어요. 아르헨티나에 오시면 달콤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초코파이 같이 생긴 쿠키는 알파호레라고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둘세데 레체가 들어간 과자예요. 슈퍼나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아르헨티나의 약간 특징적인 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 충전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몇 개 구입을 해봤는데 저는 달짝지근한 거를 되게 좋아해서 구입을 했는데 단 걸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달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emon. Ahí está. Ahí va. Gracias. una limón. Limón.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공식 환율, 즉 은행에서 바꾸어주는 환율 이외에 암환율이라는 환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식 환율과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같은 100달러라도 은행에서 바꾸는 것보다 길거리에 있는 암환율을 적용한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면 2배 더 많은 돈을 페소로 준다는 말이에요. 이런 암달러 시장이 생겨난 이유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최근 10년간 굉장히 불안하면서 달러 외환 보유액이 떨어지고 이 달러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이 페소를 높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암달러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환율뿐 아니라 물가도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하루하루 이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루빨리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이 안정되고 또 좋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조금만 더.